헤겔의 생애와 철학사적 위상. 게오르크 비렐름 프리드리히 헤겔은 독일관념론을 완성한 철학자이자 서양 철학사 전체에서 가장 거대한 철학체계를 구축한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칸트가 근대 철학의 방향을 바꾸고 피테가 자유로운 자아를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셸링이 자연과 정신의 동일성을 탐구했다면 헤겔은 이 모든 사상을 하나의 거대한 체계 속에 통합하였다. 그래서 독일관념론은 흔히 칸트에서 시작하여 헤겔에서 완성되었다고 평가된다. 헤겔은 177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뷰르텐베르크 공국의 재무행정관으로 일했으며 헤겔은 어려서부터 고전어와 역사 교육을 받았다. 1788년에는 튜빙겐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했다. 이곳에서 그는 평생의 친구가 되는 프리드리히 셸링과 독일을 대표하는 시인 프리드리히 훸덜린을 만났다. 세 사람은 함께 칸트 철학을 읽고 프랑스 혁명의 자유와 평등의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당시 신학교에서는 칸트와 피테의 철학이 공식적으로 환영받지 않았지만 세 사람은 독서 모임을 통해 새로운 철학을 토론하며 독일관념론의 토대를 다져갔다. 졸업 후 헤겔은 한동안 가정교사로 일하면서 철학을 연구하였다. 이후 1801년 이에나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며 셸링과 다시 만나게 된다. 당시 철학계의 중심은 셸링이었다. 23살에 이에나 대학교 교수가 된 셸링은 이미 독일 철학의 새로운 천재로 주목받고 있었고 헤겔은 상대적으로 무명에 가까웠다. 초기에 헤겔은 셸링과 공동으로 학술지를 편집하며 그의 철학과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길은 오래가지 않았다. 1807년 헤겔은 자신의 첫 번째 대작인 정신현상학을 출간하였다. 이 책의 서문에서 그는 절대자를 단순히 모든 것이 하나라고 설명하는 동일철학을 비판하며 유명한 표현인 모든 소가 검게 보이는 밤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였다. 헤겔은 절대자는 단순한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와 모순, 부정과 화해를 거쳐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살아있는 운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록 셸링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철학계는 이 표현을 셸링의 동일 철학을 겨냥한 비판으로 받아들였다.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의 우정은 사실상 끝났고 독일 철학의 중심도 셸링에서 헤겔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헤겔은 이후 뉘른베르크 김나지움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였고 이 시기에 그의 또 다른 대표작인 논리학을 집필하였다. 이어 하이델베르크 대학교를 거쳐 1818년에는 당시 독일 최고의 대학이었던 베를린 대학교의 철학교수로 초빙되었다. 베를린에서 그는 독일 철학계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으며 철학백과 법철학을 비롯하여 역사철학, 종교철학, 미학 등에 관한 강의를 이어갔다. 그의 강의는 유럽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려들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다. 헤겔 철학의 특징은 체계성에 있다. 그는 철학을 개별 문제의 해설이 아니라 존재와 자연, 인간과 역사, 국가와 종교, 예술과 철학을 하나의 원리 안에서 설명하는 학문으로 이해했다. 그의 철학은 일반적으로 논리학, 자연철학, 정신철학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논리학에서는 존재와 사유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하고 자연철학에서는 그 원리가 자연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며 정신철학에서는 인간의 의식, 사회, 역사, 예술, 종교, 철학 속에서 절대정신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방대한 체계 때문에 헤겔은 흔히 체계 철학의 완성자라고 불린다. 헤겔은 1831년 베를린에서 사망하였다. 당시 유럽에 유행하던 콜레라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은 죽음 이후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의 제자들은 우파 헤겔학파와 좌파 헤겔학파로 나뉘었고 좌파 헤겔학파에서는 루트비히 포이어바흐, 카를 마르크스 등이 등장하였다. 또한 쇠렌 키르케고르는 헤겔 체계를 비판하면서 실존주의를 시작했고 프리드리히 니체, 마르틴 하이데거, 장폴 사르트르, 알렉상드르 코제브 슬라보의 지적에 이르기까지 현대 철학의 거의 모든 흐름은 직간접적으로 헤겔과 대화해 왔다. 헤겔은 단순히 독일관념론의 마지막 철학자가 아니다.
그는 서양 철학의 거의 모든 전통을 종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체계로 엮어낸 철학자였다. 피테가 자유로운 자아를, 쉘링이 살아있는 자연을 철학의 중심에 놓았다면 헤겔은 역사 속에서 자유를 실현해가는 정신을 철학의 중심에 놓았다. 따라서 헤겔 철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철학자의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역사, 자유와 국가, 예술과 종교를 하나의 거대한 사유 속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